내가 보는 시야와 주변 시야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독서실이 눈 제일 나빠지는 곳이거든요. 방불은 깜깜하게 해놓고 여기만 스탠드 켜고 있으면 그게 눈이 제일 빨리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락이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신경가스 같은 거를 이렇게 인질범들이 미사일로 쏘겠다고 위협을 하니까 니콜라스 케이지, 캐서방이 해병대원들이랑 같이 가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유명한 영화 있죠. 거기에 나왔던 VX 가스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말레이시아에서 왜 김정남 암살했을 던 바로 그 가스입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거 있거든요.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위기에 대응해서 뭔가 대비해주는 그런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좀 안정시켜주고 캄다운 시켜주는 그런 신경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있어요. VX 신경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 아세틸콜린의 사이클, 분비되고 다시 재생산되고 하는 그거를 이제 차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터져요. VX 가스에 노출이 되게 되면 심장박동 같은 것도 뭐 엄청나게 막 빨라지게 되고 호흡도 곤란이 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아세틸콜린을 그럴 때 이제 씁니다.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셨던 남자분들 화생방 훈련할 때 받았던 뭐 주사기 들어있는 키트 있어요. 마크1. 그 안에 들어있는 주사 약물이 아트로핀이에요.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거는 VX 가스 같은 데 노출이 됐을 때 침 질질 흘리고 퍼져버리고 그럴 때 아트로핀을 급박하게 주사를 하게 되면 살아납니다. 완전하게 제독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시간을 버는 거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아트로핀은 부교감신경 차단제예요. 부자와 차단제는 성부적인 거니까 얘네들은 비겼다 치고 떼버리면 결국 아트로핀이 들어가면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위기 시에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라든지 대비를 바꿔주는 그런 거거든요. 심장박동도 좀 빨리빨리 뛰게 하고 눈동자도 좀 커지게 하고 근육으로 혈류도 좀 착착 보내고 뛸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트로핀이에요. 신경가스 같은 데 노출돼서 완전히 퍼져버리고 죽기 직전에 사람이 아트로핀 주사를 맞으면 일정 시간 정도는 정신 좀 차릴 수 있고, 그럴 때 빨리 병원으로 후송해서 뭔가 조치를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덜 악에도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아트로핀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이 동공을 줄이는 걸 못하게 해서 동공이 커져요. 두 번째로는 조절력을 마비시켜요. 여기에 힘을 줘갖고 두께를 볼록하게 만들어서 빛을 이쪽에다가 정확하게 맺게 하는 기능을 방해하는 거예요. 눈동자가 커지고 가까이가 안 보입니다. 아트로핀이란 안약은 눈의 안정화를 시켜주는 그런 안약이에요. 눈 속에 염증이 생겼다든지 그것도 꽤 심한 염증이 생겼다든지 할 때 아트로핀 안약을 써요. 또는 눈 뒤쪽에 뭐 출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전체적으로 진정시켜야 된다고 할 때 그럴 때 아트로핀 안약을 쓰고, 불편해지는 거는 동자가 커지니까 눈이 너무 부셔지고 조절 근육이 마비되기 때문에 가까운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심하면 급박한 상황이니까 아트로핀을 쓰는 겁니다.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근시가 빨리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트로핀 안약을 써서 조절을 억제함으로써 눈 나빠지는 것을 좀 막아보겠다고 하는 시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이 근시 진행을 과연 억제하는 게 도움이 될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책을 볼 때. 가까운 데를 볼 수가 없고 눈동자가 커지기 때문에 눈이 많이 부시다는 단점이 생길 겁니다. 사실 어렸을 때 눈이 나빠지는 게 꼭 조절 때문만은 아닐 거거든요. 눈이라는 거는 조절을 하고 또 풀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과하게 조절을 계속하고
가지고 있어서 그걸 약을 써서 풀어야 한다는 건데, 조절을 푸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50분 정도 가까운 걸 봤으면 10분 정도는 멀리 있는 것을 보면서 분명한 먼 거리에 초점을 보게 해주면 조절은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거를 굳이 위험할 수도 있는 아트로핀 안약을 써가면서 해야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약이 덜하게 나왔던 그런 무시무시한 신경가스들에 중독이 되었을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에서 그 마크1 키트 안에 들어있던 바로 그 약이에요.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안약이라 하더라도 조심해서 써야 하고, 성장기 아이들한테 써서 근시 진행을 억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저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우선 아이들 눈 나빠지는 거를 좀 줄이려면요, 눈이 나빠지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1번이에요. 첫 번째는요, 밝아야 됩니다. 어두우면 눈이 더 빨리 많이 나빠집니다. 아이들 방은 좀 가급적 조명이나 이런 거를 밝게 해주시면 더 좋고요. 내가 보는 시야와 주변 시야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독서실이 눈 제일 나빠지는 곳이거든요. 방불은 깜깜하게 해놓고 여기만 스탠드 켜고 있으면 그게 눈이 제일 빨리 나빠지는 거예요. 방불도 켜고 스탠드도 켜면 훨씬 낫겠죠. 그리고 영양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눈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춘기 때 키가 막 클 때, 물론 많이 먹죠. 그때 잘 먹고. 그런데 거의 막 몸이 1년에 막 2배가 되도록 크고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커버할 만큼의 고른 영양소 섭취는 되지 않다 보니까 눈이 확 길어지면서 근시가 진행하는 거, 그런 축성 근시가 사실은 훨씬 많고, 그거를 좀 방지해 준다면 그 시기에는 정말 좀 뭐 고기도 잘 먹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 시기에 굳이 전체적인 근시 진행의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조절력 문제만 막기 위해서 센 안약을 써가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시력 교정을 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라면 저는 사실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아트로핀 안약 쓰는 것보단 드립 렌즈 권해드려요. 눈이 덜 나쁜 상태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거는 드립 렌즈 쪽이 훨씬 낫습니다. 관련된 정보는 그동안 유튜브에 찍어 놓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런데 드립 렌즈도 너무 막 애들 공부도 못하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불편하게 해가지고 정도로 막 그렇게 끼워야 될 만큼 절실한 건 아니에요. 일단 잠 잘 자고 또 공부하는데 지장 없고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잘 관리도 할 수 있다면, 한참 키 크고 눈 나빠지는 그 정도 시기에서 너무 근시가 진행하지 않도록 낮에 끼는 것보다는 밤에 끼고 잠자고 그게 그렇게 불편이 없으면 렌즈를 잃어버리거나 감염되거나 할 가능성은 훨씬 적으니까 그런 정도로 일정 기간만 써보는 거를 제가 꼭 권해드리거든요. 구독, 좋아요 자꾸 눌러주시면 조금씩 정보는 늘어납니다. 네, 감사합니다.